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그 독성을 잃기까지 무려 20만 년이 걸립니다. 완전한 격리만이 해결책이지만 지금은 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는데요. 연구 저장소 건립 계획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시 저장 시설이 방사성 폐기장이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폐로된 고리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485다발은 현재 수조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 열과 방사능을 수년간 발산한 뒤 이를 임시 저장시설로 꺼내 말려야 합니다. 고리 원전에는 이 저장시설이 없어 계속 수조에 방치돼 있습니다. 국내에선 경주 월성 원전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이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일 뿐 영구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법적 논쟁이 계속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적 논란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임시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리 시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탈핵도 법제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명 연장도 지금 계속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 처분 시설과 사실은 저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용유 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은 전무합니다. 부지 선정에만 수십 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임시 시설을 영구 처리 시설로 역할하게끔 면죄부를 준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농도 방사능 방출과 독성 소멸에 최대 20만 년이 걸립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내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데 산업부 검토가 끝난 만큼 통과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새마을의 지도자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 제도가 무려 46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만 매년 수억 원씩 혈세가 빠져나가는데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의무 교육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는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돈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파란, 김유나 두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는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조례와 예산까지 완전히 없앤 건 광주가 최초입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예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19년 5억 2천만 원, 지난해 1억 원. 올해도 시와 구군 예산 1억 7천여만 원이 잡혔고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29명에게 1인당 207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이 장학금은 올해 모두 대학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장학금 지급 근거가 사라졌는데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생으로 대상을 바꿔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면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전달했는데요. 고등학교 그 무상 교육이 완전 실선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앞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장학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중고교 자녀로 특정됐던 수혜 대상이 올해 삭제됐습니다. 권익위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이었습니다. 제도에서는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나갔고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권고 대상은 아니었어요. 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부산은 대학생 한 명당 207만 원인데 반해 세종 30만 원, 경남 140만 원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일반 고교 수업료의 최대 120%까지로 규정했는데 고교 수업료가 0원이 되면서 행안부는 또다시 과거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1급지 학교 수업료랑 학교 운영비 해가지고 172만 9,400원. 이 금액에 곱하기 120% 해가지고 금액이 200여만 원. 1975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의무 교육을 위해 만든 새마을 장학금.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지금까지 생존해 대학생 장학금으로 우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이미 한 해 3조 5천억 원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각종 캠페인과 지역 봉사 업무, 최근 새마을회의 주요 활동들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특혜 시비가 이어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앞서 보신 보도에서처럼 부산에서 지난 3년간 이들 자녀 장학금으로만 우리 세금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진구 대로변에 있는 새마을회관입니다. 지난 2001년 부산시 새마을회 명의로 사들였는데 매입비의 절반가량인 15억 원은 국가 예산과 부산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12개 층 가운데 새마을회가 쓰는 곳은 지하 1층과 지상 9층, 단 2개 층뿐입니다. 나머지 10개 층은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학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으로 모두 세를 내줬습니다. 연간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임대 수익은 부산시 새마을회가 갖습니다. 75만 원인가 그래. 월세가 5천만 원을 해주시는 건데 학생 가수를 꽤 학생 가수인지. 하지만 새마을회는 부산시의 이 건물에 보수 비용까지 요청했습니다. 올해 강당 공사비 6천만 원을 받아갔고 내년엔 화장실 수리와 외벽 방수가 필요하다며 9,8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해 전액 편성됐습니다. 건물이 이제 좀 노후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새마을 그분들의 또 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에 좀 하고 이제 어떻게 안 해줘야죠. 새마을회 특혜 시비는 부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초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조례를 통과시켰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2년 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새마을 장학금 폐지 운동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를 제외하곤 그대로 지급 중입니다.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직에 시도, 의회도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관 보수비를 책정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활성화, 기념사업 등의 명목으로 올해 부산 새마을회에 지급된 보조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관행이 된 새마을의 지원은 정치권 눈치 보기 속에 4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외제차 렌트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중고 수입차를 산 뒤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수입차를 사서 렌트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노란색 람보르기니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틀 뒤 해당 차가 주차돼 있는 한 상가 인근, 도로 쪽으로 도망가던 한 남성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붙잡힙니다. 렌트 사업 투자 사기단 총책 A씨입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상대로 고급 중고 수입차를 대출로 사들여 렌트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해줬던 한 피해자는 4개월간 수익금과 할부금을 입금받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결국 연체자로 전락했습니다. 사람 가액이 1%였으니까 170만 원가량 받았었어요. 20년 된 친구끼리들에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못 해봤거든요. 이들은 사고차를 정상차로 포장해 실제 가격보다 수천만 원씩 부풀려 대출을 받은 뒤 차액을 챙기거나 명의 대여자 몰래 대포차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81명으로부터 132대,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량 유상 대여가 불법인 탓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자가용 유상 대여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허가업체인지 유무를 꼼꼼히 살피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5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피해 차량 18대를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발동했습니다. 시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을 시의회로 소환한 건데요. 시의회 사상 초유의 긴급 현안 질문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졌고 협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 인사특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장 사장을 부산시장이 임명한 지 5일 만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신상의 의장이 먼저 유감을 나타내며 박 시장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시의회 의장단의 노력이 무의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발동하며 박형준 시장과 직접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박 시장의 견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왜 자꾸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십니까? 사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 하나의 요소이고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박 시장도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와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과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하는 것 모두 정치를 퇴행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시킨다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의회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서로 물으며 8개월간 이어온 여당 의회와 야당 시장 간 협치 기조에 파열음을 냈습니다. 향후 15분 도시 등 박 시장 공약 예산과 주요 정책 추진에도 시의회의 강한 견제가 예상됩니다. 부산시의회가 제정 3년 만에 긴급 현안 질문을 처음으로 발동해 부산시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와 야로 갈린 대다수 시의원들과 부산시장 간의 갈등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에 오늘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0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최대 초속 12m로 강하게 불어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부산에서 하루 9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제구 중학교에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5명이 확진됐고 부산 진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12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부산 진구 종합병원에서 누적 환자가 33명을 기록하면서 해당 병동에 대한 부분 동일 집단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남은 병상은 41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3%입니다. 옛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과 옛 호텔 노조원들은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그랜드호텔 개발안은 사실상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절반을 차지하고 호텔 객실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해운대 바닷가를 수익형 부동산 영업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그랜드호텔 재개발 시행사는 지하 8층, 지상 42층짜리 건물 2동에 오피스텔 444실과 레지던스 402실, 107실의 호텔을 짓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